청년은 오랜만에 본가로 올라왔다. 청년이 쓰던 본가의 방은 그가 독립한 뒤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랜 세월 쌓여온 잡동사니들. 하지만 정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저분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다. 그 속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몇몇 물건들은 아직 상태가 좋은 반면 몇몇은 낡아 보였다. 집안을 둘러보던 청년은 문득 눈에 띄는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고풍스러운 라디오였다. 오래되었지만 세련된 외관에 그의 시선이 멈췄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라디오를 집으로 가져왔다. 집에 돌아와 건전지를 넣어보니 놀랍게도 라디오는 작동했다. 소리는 조금 흐릿했지만 그마저도 고전적인 매력을 뽐냈다. 청년은 곧 라디오를 장식용이 아닌 실사용으로 삼게 되었다. 그는 밥을 먹을 때나 쉴 때면 습관적으로 라디오를 틀어 음악 채널에 맞추곤 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청년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책을 읽고 있었다. 조용한 음악이 배경으로 흐르고 있었고 그는 책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들리던 음악이 뚝 멈췄다. 책에 집중한 청년은 처음에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도 계속 이어지는 고요함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조용했다. 그는 라디오를 확인했다. 라디오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주파수 바늘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스피커에 귀를 가까이 대보니 아주 약한 노이즈가 들렸다. 청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버튼을 이리저리 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는 안도하며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흘렀다. 그때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라디오가 망가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잡음이 일렁이는 듯 하더니 갑자기 이상하게 왜곡된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다가가서 전원을 끄려고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 순간 라디오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튀어나왔다. 비명은 너무도 끔찍하고 소름 끼쳐서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같았다. 청년은 깜짝 놀라며 손을 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라디오에서 나는 소리는 계속해서 방안을 울렸다. 그는 손을 덜덜 떨며 간신히 버튼을 돌려 전원을 껐다. 순간 방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그는 여전히 그 끔찍한 비명의 잔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서 있었다. 전원을 껐음에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결국 그는 고장난 라디오에 오작동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다음날 고쳐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침대로 향했다. 그러나 그날 밤 청년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침실에 어둠이 가득 차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은 채로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방 안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히 꺼져 있을 라디오가 서서히 켜졌다. 라디오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내며 켜져 있었고 스피커에서 무언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피커에서 검고 끈적한 액체가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액체는 마치 지옥의 어둠을 토해내듯 바닥으로 떨어졌고 곧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검은 액체는 점점 뚜렷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 형체는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불길한 중얼거림이 그것에게서 계속 흘러나왔고 그것은 고개를 돌려 천천히 청년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기괴한 발걸음으로 청년이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다. 낮에 일이 있은 후 얕은 잠에 빠져있던 청년은 이상한 기운에 잠에서 깨 눈을 떴고 그 순간 눈 바로 앞에 그것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발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싸늘한 기운이 척추를 타고 흐르며 머리까지 올라왔다. 그것이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라디오에서 들렸던 소음과 같은 소리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을 주었다. 청년은 입을 열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꽉 졸려버린 듯한 느낌에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그 존재는 더욱 다가왔고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주변에 어둠이 더 짙어지며 마치 방 안에 그 존재와 청년만 남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검은 형체의 손이 천천히 뻗어왔다. 차갑고 끈적이는 기운이 느껴지는 손이 청년의 얼굴 가까이 다가오며 마치 청년의 영혼을 빼앗으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공포에 질린 그는 겨우 몸을 떨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그 형체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정신은 마치 끊어질 듯한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쳤고 의식이 희미해졌다. 눈앞에 보이는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포와 비명이 교차하며 어둠이 더 깊어지는 순간 청년은 기절하듯 쓰러졌다. 청년은 눈을 떴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었다.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은 평온했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고 라디오는 꺼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꿈을 꾼 것이 아니란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책상에는 여전히 그 라디오가 놓여있었고 그것이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감각이 그의 머릿속을 짓눌렀다. 아직도 귓가에는 그 비명과 중얼거림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방을 둘러보자 라디오의 스피커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청년의 심장은 서늘해졌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검은 존재가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저 그를 잠시 놓아주었을 뿐이었다. 그 라디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청년은 다시는 라디오를 켜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들리는 미세한 잡음, 주파수 속에서 나오는 끔찍한 지옥의 소리는 언제든지 다시 들려올 수 있었다. 결국 라디오는 끄지 않은 것과 다름없었다.